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 평범한 노인이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 아들 민우의 생일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벨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잠시 들어가 쉬었다 나올 생각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건 냉랭한 시선이었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정유진이란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 손님만 받고 있어요. 비에 젖은 제 옷에서는 약간의 술 냄새가 났을 겁니다. 전날 노숙자 급식소에서 일하느라 옷에 밴 냄새였죠. 그리고 오래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잠시 앉아서 비 그칠 때까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유진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고객님만 이용 가능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고급 정장, 여자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화장실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를 맞아서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유진은 눈꼬리를 올려 답했어요. 손님 전용입니다. 근처 카페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방 쪽에서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인 듯한 그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성준이란 이름표가 보였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제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빗속으로 다시 걸어나가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저는 한때 꽤 이름을 날렸던 요리사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제법 알려진 레스토랑을 운영했죠.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아무도 그때의 김 셰프를 떠올리지 못할 거예요. 강남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제 요리 교실은 비록 허름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주말에는 노숙자 급식소에서 봉사활동도 하죠. 어젯밤에도 급식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5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죠. 그러다 보니 옷에 음식 냄새가 배었을 겁니다. 게다가 비까지 맞아서 더 불쾌한 냄새가 났겠죠. 그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린 것도 이해가 갑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정자 아래라 그나마 피할 수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죠. 민우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우와는 15년 전부터 소원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아이는 점점 저를 멀리하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가 오는 정도였죠. 몇 달 전 오랜만에 민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오늘 자기 생일에 만나자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민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 바빠서 늦는 건가 하는 마음에 그 레스토랑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민우는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가슴이 아팠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라벨라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이수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까 그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제가 몰래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많이 배고프실 것 같아서. 의외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수아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잠깐 휴식 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 레스토랑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새 주인이 인수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주인이요? 네. 젊은 사업가가 인수했어요. 그 이후로 고급화 전략이라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유진 매니저도 그때 들어왔고요. 수아의 말에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주인 이름이 뭔가요? 김민우 사장님이요. 직접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인 서혜진 여사가 주로 일을 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라니 제 아들 이름이었죠. 설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혹시 김민우 사장님이 오늘 레스토랑에 올 예정인가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늘이 사장님 생일이라서 VIP룸에서 특별한 손님들과 식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가 저와의 약속은 쏙 잊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수아가 시계를 확인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 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가 떠난 후 벤치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서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창가 자리에 민우와 젊은 여성, 그리고 아까 그 매니저 유진이 함께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15년 만에 보는 아들 모습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민우는 저와의 약속을 일부러 어긴 것이었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분명 서혜진, 며느리겠죠. 하지만 왜 유진과 함께 있는 걸까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세 사람의 친밀한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연락, 약속,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달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의 라벨라를 관찰했죠. 때로는 배달원으로, 때로는 청소부로 레스토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첫 주에는 레스토랑의 운영 패턴을 파악했어요. 평일 낮에는 한산했지만 저녁과 주말에는 항상 만석이었죠. VIP룸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됐고 그곳에서 종종 민우와 혜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주, 청소회사 직원으로 변장해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갔어요. 주방장 성주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요리사였지만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주는 이 레스토랑의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밤중에 들어오는 상자들이 있어요. 와인이라고 하는데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준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밀수입이라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죠. 세 번째 주에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주방 뒤편 창고에서 우연히 민우와 유진, 혜진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번 물건은 언제 들어와? 내일 밤이요. 평소처럼 뒷문으로 드릴게요. 조심해. 세관에서 단속이 심해졌다고 하더라. 그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우는 레스토랑을 통해 고급 술을 밀수입하고 있었고 유진과 혜진이 그 일을 돕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민우가 레스토랑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은 잘 활용하고 있네. 그 노인네는 아직도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있겠지? 걱정 마세요. 등기부 조작은 완벽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번째 주, 저는 수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레스토랑의 내부 사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주방장님과 저는 사장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든 정보를 조합해보니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민우는 제 명의로 된 건물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레스토랑을 열었고 저에게는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불법 밀수입까지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어요. 민우의 생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고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매니저 유진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예약하셨나요? 김민우 사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장님은 오늘 특별한 손님들과 미팅 중이셔서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신감 있는 제 태도에 유진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저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와 혜진, 그리고 몇몇 사업 파트너로 보이는 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천천히 걸어가 민우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우야.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아버지? 그래, 너의 아버지다.
해외에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말이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 민우 오빠, 이게 무슨...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놀랐겠지. 너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 바로 내가 이 건물의 진짜 소유주라는 거야. 테이블에 있던 사업 파트너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어요. 저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방에는 민우, 혜진, 그리고 제가 남았습니다. 민우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설명할 필요 없다. 민우야, 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명의로 된 건물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불법 고급 술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것까지. 혜진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한 달 동안 여러 모습으로 변장해 이 레스토랑을 지켜봤다. 그리고 한 달 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잊지 않았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 전이요? 그래. 내 생일날 비에 젖은 옷차림으로 이 레스토랑에 왔다가 문전박대 당했지. 그때 나를 쫓아낸 매니저와 너희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도 봤어. 혜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민우 오빠가 만나기로 한 아버님이. 그래, 바로 나였다. 15년 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넌 나를 무시했고 약속도 어겼어.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건물 등기는 제 이름으로 바뀌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서류를 조작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민우와 혜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손님들이 갑자기 나가시던데. 유진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모두 모여주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어요. 직원들 전체 미팅을 지금 당장 열겠습니다. 민우가 반발했지만 제가 꺼낸 서류 봉투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서류를 조작한 증거가 들어있었으니까요. 30분 후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이 대형홀에 모였습니다. 주방장 성준, 웨이트리스 수아를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석입니다. 이 건물의 진짜 소유주이자 김민우의 아버지죠.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수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40년 전 저는 이탈리아에서 수학한 셰프였습니다. 이 자리에 제 첫 레스토랑 카사김을 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아내는 저를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 후 10년간 저는 거리에서 생활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그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한 노숙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했어요. 제 이름을 숨긴 채 부동산 투자로 차근차근 재산을 모았죠. 그리고 우연히 옛 레스토랑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민우를 찾았지만 이미 그는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혜진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제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죠. 건물 명의는 익명의 회사로 해두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민우가 그 회사의 정체를 알아내고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소유권을 가로챘어요. 저는 그때 시골에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민우는 제가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수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 비 오는 날 오셨던 할아버지가 네, 바로 저였어요. 15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왔다가 매니저에게 쫓겨났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레스토랑 주인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레스토랑이 불법 고급 술을 밀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죠.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듯했어요.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그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민우야. 침묵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우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 내가 가진 증거를 경찰에 넘겨 내가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둘, 조건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민우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조건이라면? 우선
불법 밀수입은 즉시 중단하고 이미 들여온 물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할 것. 둘째, 레스토랑을 원래의 가족적인 분위기로 되돌리고 매주 하루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할 것. 셋째, 건물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으로 돌아올 것. 내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용서하겠다. 민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그리움이 뒤섞인 듯 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돌아서서 홀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봅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메워질 리 없었겠죠. 혜진이 제게 다가왔어요. 시아버님, 민우 오빠를 이해해주세요. 오랫동안 아버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알고 있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어. 내가 그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나를 거부했으니까.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아버님, 정말 노숙자로 지내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10년간 거리에서 살았어. 추운 겨울밤,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지. 그래서 지금 요리 교실과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성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카사킴에서 일했었습니다. 김 셰프님의 견습생이었죠. 셰프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후에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성준이, 정말 그 어린 견습생이었나? 못 알아봤네. 네, 셰프님. 그때는 머리카락도 많고 젊었으니까요. 성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많은 레스토랑을 거쳤지만 셰프님만큼 열정적인 분은 없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홀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민우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버지, 정말 10년 동안 노숙자로 사셨어요? 그랬다. 민우야, 왜 저한테 알리지 않으셨어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냐고요. 내 어머니가 날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잖니. 내게 피해 주기 싫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민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주변에 모인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수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혜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제가 시아버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새로 시작하자. 이 레스토랑을 진정한 가족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벨라는 김 셰프의 정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눈에 띄는 변화는 입구에 걸린 큰 현수막이었죠. 모든 이에게 열린 따뜻한 공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 3일 특별 메뉴를 직접 요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주방에 서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민우는 제 곁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소스간이 어떤가요? 민우가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좋아. 하지만 레몬즙을 조금 더 넣으면 풍미가 살아날 거야. 민우는 이제 진심으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열정이 보였죠. 혜진도 많이 변했어요. 그녀는 이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오늘은 50명의 노숙자분들이 오신대요. 충분히 준비했을까요? 걱정 마. 충분해. 오히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구나. 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시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유진은 더 이상 이 레스토랑에 없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수아가 채웠죠. 수아는 타고난 매니저였어요.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인 그녀의 관리 스타일에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도 만족했습니다. 김 할아버님, 미슐랭 가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방문한대요. 수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알렸어요. 미슐랭이라 40년 전에 한번 도전했었지. 그때는 별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어떨까? 성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별을 받을 겁니다, 셰프님. 우리 요리가 훨씬 더 맛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바로 제 요리 교실의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민우와 혜진의 딸 서연이도 있었죠. 5살인 서연이는
할아버지인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조르는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요리사 될래요. 서연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주방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요리 교실이 열렸습니다. 간단한 파스타 만들기였죠.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TV 제작진이 들어왔습니다. 세대를 잇는 요리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거였어요. 김 셰프님, 놀라운 이야기를 갖고 계시네요. 노숙자에서 다시 셰프로, 그리고 가족의 화해까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 같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카메라 앞에서 서연이가 만든 첫 파스타를 시식했습니다. 약간 덜 익은 면이었지만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민우와 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가족 모두가 테이블에 모였어요. 민우, 혜진, 서연이, 성준, 수아까지. 이제는 모두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 건배 제해주세요. 민우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위해.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불쾌한 냄새 때문에 쫓겨난 그날의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가장 어둡고 쓰라린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김 셰프의 정원의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합니다. 더 이상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곳은 제 집이자 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